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오늘은 음력 정월 초이틀 설 연휴 닷새째입니다. 한국은 오늘까지만 휴가지만台湾은 아직 연휴가 절반이나 남아있는데요. 이럴 때 큰 고민이 어디로 나들이를 갈까 하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이시라면 특히 귀가 솔깃해질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오슝 지하철의 고양이 마스코트 밀감의 새로운 콜라보 행사인데요. 이 밀감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올해로 6살이 된 진짜 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 출신으로 지하철 직원에게 입양된 후 지금은 차오토 설탕 공장역의 고양이 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렌지빛 털새 덕분에 이름도 귀엽게 밀감이라 불리게 됐죠. 평소 밀감은 가오슝 지하철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차오토 설탕 공장역에서 시민들과 만납니다. 이달 당직일은 마침 오늘 2월 18일인데요. 명절이나 축제 때마다 색다른 코스플레이로 유명한 밀감은 이번 콜라보에서台湾 전통 신앙을 모티브로 한 2가지 복장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교의 여신, 마주 여신 순례대 신도들이 입은 의상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랑이를 형상화한 수호신 호야의 노란색 복장입니다. 전통미가 가득한 두 복장은 밀감의 귀요미를 한층 더 살리는 동시에台湾의 깊은 종교 문화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밀감이 지하철 마스코트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데요. 밀감이 근무하는 차오토는台湾 최초의 현대식 설탕 공장이 자리한 곳으로 지금도 깊은 역사적 기운이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 주변에 넋지가 많고 골목마다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 특색을 살려 지하철 차오토 역장은 입양센터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일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 мя우하고 대답한 고양이가 바로 밀감이었죠. 그럼 오늘은 밀감이 살고 있는 가오슝 차오토로 함께 나들이 떠나볼까요? 지금 기차역과 지하철역을 모두 갖춘 차오토는 사실 예로부터 교통요충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과학단지 건설과 함께 인구가 많이 유입되며 또 다른 역사를 서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산업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차오토를 가장 잘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역시 설탕 공장이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공장의 굴뚝이 보이면 아, 차오토에 도착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차오토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공간입니다. 시간을 설탕 공장이 세워진 1901년으로 가보면 당시 일본은 자국의 설탕 수요와台湾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설탕업을 중점 산업으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차오토는 많은 후보진 중 첫 번째 신식 공장 부지로 선정되고 사탕수수밥뿐이던 농촌에서 우체국과 극장, 학교를 갖춘 현대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했죠.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台湾 설탕 회사의 설립과 함께台湾 설탕업은 1950, 60년대 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 됐는데요. 차오토 공장 역시 이 경제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국제 설탕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 원가가 급격히 오르면서台湾 설탕업은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추세 속에서 차오토 공장도 1999년 운영을 중지했죠.
다행히 멈춰진 기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문화 보존의 계기가 됐습니다. 폐광장은 설탕 박물관으로,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단지는 예술의 마을로 재탄생해 계속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심어진 나무들도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고양이들이 많이 머무는 이유도 이 넓은 부지 덕분이겠죠. 잘 보존된 역사 건축이 많아 차오토 공장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럼 이어서 이것에서 촬영된 영화 혈관음의 OST를 함께 들어보시죠. 타이완 설탕업에서 관건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차오토우도 타이완 민주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것인데요. 1979년 계엄령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정치 시위 차오토우 사건이 이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오슝 현장이었던 유던파와 그의 아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자 국민당 정부에 반대하는 이른바 당외 세력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일상이었던 시대에 공개적인 시위 행진은 그야말로 별을 따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던파는 어떤 인물일까요? 1904년 차오토우에서 태어난 그는 현지 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초대 차오토우 향장과 차오토우 현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워 한때 국민당 입당을 고려했지만 당 내부의 부정선거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차오토우 현장 재임 시절에는 국민당 가오슝 당부의 지원금을 학교 건설에 투입하고 당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며 당국의 눈의 가시가 됐죠. 당시 유던파가 체포되자 당외 성향의 젊은이들은 그의 고향 차오토우에서 가오슝 기차역까지 14km를 행진하고 대규모 항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시대 이런 목소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던파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당장의 결과는 혹독했지만 이 시위는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은 수많은 젊은 세대를 거부했고 이후 민진당 결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일어난 메이리다 사건 역시 차오토우 사건에서 촉발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제와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차오토우는 이제 관광과 과학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양이 역장, 밀감의 마케팅까지 더해지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다시 주목받고 있죠. 봄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따뜻한 남부 도시 가오슝 차오토우를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랜드마크 원정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知道